본격적으로 호주 올 때 가져올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총 8가지의 아이템을 준비해봤는데 짐 쌀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것부터 이것도 없어도 돼? 하는 템들을 알려드리면서 그러면은 이것들을 호주에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약입니다. 해외 나가서 제일 서러울 때가 아플 때인 거 아시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약들을 엄청 많이 챙겨 오실 텐데 사실 한국 약이 호주 약보다 더 잘 듣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안 그래도 짐도 많아 죽겠는데 약까지 챙기려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챙겨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숨부터 나와요. 그런데 약도 종류별로 기본적인 것들은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제일 많이 사게 될 약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파나돌입니다. 호주의 국민 진통제인데 호주에서는 아파서 병원에 가도 그 의사 선생님이 파나돌 먹고 좀 집에 가서 쉬셈 이런 의사들도 있는 것처럼 온 집에 파나돌 한 깍씩은 상비약으로 두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냥 아프면 파나돌. 저 코로나 걸렸을 때도 파나돌 먹고 버텼고 감기 걸렸을 때나 열 날 때 그리고 백신 맞고 아플 때 다 파나돌 먹고 견뎠습니다. 아주 만병통치약이에요, 호주인들에게는. 그 다음에 감기 걸렸을 때 먹게 될 약이 포드랄이라는 약입니다. 이것도 콧물 날 때, 기침 날 때, 마른 기침 날 때 이런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사용량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많이 찾게 되지는 않을 테지만 또 알아두면 좋을 지르텍이라는 알러지 약도 있고 타이레놀도 물론 있어요. 전 이게 한국 건 줄 알았는데 외국 건가 봐요. 저희가 아는 그 타이레놀이 맞고요. 전 두통 있을 때 한두 개씩 먹는 편입니다. 이 약들은 다 호주의 대형마트라고 하는 월스, 콜스, RD 이런 데서 다 구매할 수 있고 편의점에서도 물론 구매할 수 있고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라든지 관련된 약국에서도 충분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파스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아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근데 한국 식품점에 가면 한국 파스 한번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파스를 애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에서 그 정도는 챙겨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피도 작으니까요. 두 번째, 인공 눈물입니다. 저는 인공 눈물을 평소에 많이 안 써서 관심 없었는데 주변에 보니까 인공 눈물 사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호주에서도 마트나 약국 가면은 데일리로 쓸 수 있는 꼭에 쓰는 그런 인공 눈물도 있고 통에 들은 인공 눈물도 있고 종류별로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비타민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몰랐는데 호주는 건강식품의 나라, 비타민의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오셨다가도 선물용으로 비타민을 되게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저도 비타민 아예 손도 안 대던 젊은 아이였는데 요즘에는 비타민 없으면 생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짜 종류별로 다 있고 이런 것도 있나 싶을 정도로 다 있어요. 한국에서 유행한다는 오메가3, 크릴 오일, 유산균부터 루테인, 콜라겐 다 있습니다. 먹는 비타민이 있어서 꼭 그것만 먹어야 돼서 챙겨 오셔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건강식품으로 비타민을 들고 오실 예정이라면 그냥 호주 와서 구입하시는 게 비도 많이 차지하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하루에 3개 정도의 비타민은 꼭 필수로 먹고 이외에도 한 5, 6개쯤은 보유하고 있는데 비타민을 이렇게 많이 사본 결과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라는 곳이 가장 비타민이 저렴해요. 비타민은 케미스트 웨어하우스에서 구글 지도에 치면 다 나옵니다. 네 번째로는 화장품. K-뷰티가 아시다시피 한국 화장품이 짱이긴 한데 호주에도 저희가 아는 라로슈포제라든지 아벤느 다 있어요. 외국 브랜드들은 어렵지 않게 다 구매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실 수 없더라도 온라인에서 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도 물론 다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 화장품을 애용하고 있어서 한국 화장품을 구매해서 쓰는 편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올리브영 글로벌이라고 해외판이 있어요. 올리브영 글로벌에서 집까지 바로 배송이 됩니다. 물론 한국에는 올리브영보다 가격이 좀 더 비싸고 배송비도 있고 올리브영 세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올리브영 글로벌에는 그런 거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다 바리바리 들고 오느니 그거 빼고 다른 걸 좀 더 챙길 수 있다면 그냥 올리브영 글로벌에서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무겁잖아요. 또 토너 이런 것들이 무거워요. 크림 이런 게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애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한국 택배로 한국에 있는 물건들을 중간 업체를 껴서 호주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우체국 EMS보다 조금 더 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통해서 공급받고는 합니다. 한국에서.
이 한국 택배에 관한 건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시겠지만 시드니에는 이니스프리 매장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이니스프리보다 좀 더 비싸고 있는 재고도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가고 한국 화장품 파는 곳들도 많긴 하지만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올리브영 글로벌이나 한국 택배를 통해서 화장품을 공수받는다는 점. 5번째, 뜬금없긴 한데 한국 음식.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러면 제가 너무 늙어 보이긴 하겠지만 한국 음식을 안 가져올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누가 가져온다고 그러면 절대 가져오지 말라고 진짜 애원하고 싶은 물품 중에 하나예요. 호주 중에서도 제가 시드니에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인마트도 많고 규모도 큽니다. 제가 이용하는 한인마트 프레시아시아나나 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GS샵이나 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런 규모만큼의 한인마트들이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과자부터 시작해서 라면, 고추장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밀키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가져올 필요 없고 한국에서 신상품이 출시되면 조금 늦게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호주는 수입에 좀 까다로운 편이어가지고 고기 수입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라면, 만약에 안성탕면으로 예를 들자면 한국에 있는 안성탕면이랑 호주로 들어오는 안성탕면이랑 그 맛이 조금 다르대요. 왜냐면 고기가 안 들어가서 좀 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맛잘알이 아니어가지고 맛있다고 먹습니다. 충분해요. 그러니까 가져오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인 생활용품, 생리대, 샴푸, 린스, 바디워시, 치약, 칫솔 뭐 이런 것들 다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이거 진짜 무겁잖아요. 한번 챙기려다 보면 부피도 많이 나가고. 근데 호주에도 전동 칫솔 종류별로 다 있고 치약 종류별로 다 있고 뭐 샴푸, 린스도 펜틴, 도브부터 시작해서 오가닉까지 종류별로 다 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셔도 되고 호주 온 첫날에 우럴스나 홀스마트 가가지고 사오시면 됩니다. 좀 이건 TMI이긴 한데 한국 생리대 썼을 때는 생리통이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심하진 않지만. 근데 호주에 있는 생리대 쓰고서는 생리통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그런데 샤워 타월 있잖아요. 그거는 제대로 된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한국에서 좀 가져오는 걸 추천드려요. 7번째, 호주가 여름의 나라이긴 하지만 겨울에는 또 추워요. 얼만큼 춥냐면 패딩 입을 만큼 춥고 진짜 시드니는 그래요. 잘 때 전기장판 킬 만큼 춥습니다. 왜냐면 호주는 집에 온돌이 아니라서 보일러가 없어요. 밖에보다 안이 더 추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옛날 집들은. 그래서 각 집마다 전기장판 같은 거는 꼭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호주에 이제 K마트라고 생활용품 파는 데 가면 한국보다는 퀄리티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잘 수 있어요. 다 그거 사다가.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오셔도 될 것 같고 혹시 나는 전기장판이 싫다. 나는 온수 매트를 쓴다. 이러면 네이버 카페에 호주 벼룩시장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서 온수 매트 공구 다 하고 중고 상품으로 다 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TMI인데 K마트에 수건도 있고 아케아에도 수건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수건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수건 같은 것도 한국에서 쟁여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옷이나 신발 같은 거. 뭐 앞에서 계속 말했다시피 호주도 사람 사는 곳이고 다 옷 입고 신발 신고 다니기 때문에 다 팔긴 팔아요. 자라도 있고 H&M도 있고 유니클로도 있고 다른 이외의 브랜드들도 많긴 하지만 일단 이런 브랜드는 제가 느끼기에 그런지 몰라도 조금 비싸다고 느껴서 잘 가서 못 사는 편이고 또 스타일도 한국 같은 스타일이 아니어서 구매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잘 안 사고 있긴 있어요. 근데 전 잘 안 사고 인스타그램 마켓이 진짜 많아요. 비쌉니다. 근데 다 있습니다.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비싼 가격이 싫으시다면 옷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만약에 못 가져오신다고 하면 아까 말했던 한국 택배 이용해서 받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신발도 운동화 종류는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없을 수가 없는 게 다 외국 브랜드잖아요. 뉴발란스, 나이키, 아디다스 외국 브랜드니까 물론 다 있는데 구두나 단화 같은 여성화들은 제 스타일이 특이해서가요? 저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한국에 나왔을 때 쟁여서 들어가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말해봤는데요. 이제 다음은 중간중간 이제 말씀드렸던 한국 택배랑 호주 벼룩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한국 택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우체국 EMS 말고 좀 더 저렴하게 택배를 받는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중간 업체가 하나 끼는 거죠. 저희가 한국에서 택배를 우체국으로 받으려면 우체국이라는 중간 업체가 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체국 대신 사설 택배 업체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택배를 이 사설 택배 업체한테 보냅니다. 한국에서. 그럼 이 사설 택배 업체가 저희 택배를 받아가지고 호주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자세한 내용은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링크 달아둘게요. 이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호주 벼룩시장이라는 카페입니다. 시드니의 당근마켓 같은 곳이에요. 이게 시드니에서만 조금 활발한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시드니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안에서 중고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공동구매도 많고, 아까 말했던 온수매트라든지 연어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일자리 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방 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양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시드니 사실 분들이라면 가입해 놓으면 알찬 정보를 얻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말하다 보니 엄청 영상이 길어진 것 같긴 한데, 이 외에도 혹시 이건 필요할까? 저건 어떨까 싶은 애매한 품목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제가 ISTP로 굉장히 단호하고 꼰대 같은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yes or no로 아주 칼같이 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